GS 편의점의 광고 포스터, 넥슨의 게임 홍보 애니메이션,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 등 유명한 기업들이 만든 광고와 홍보물이 논란이 되었었죠. 그들이 만든 홍보물에는 하나같이 집게 손가락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극단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의 성기가 엄지와 검지의 간격만큼 작다는 뜻으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해당 기업들의 여성 디렉터,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상징을 일부러 넣었던 것입니다. 반대편에선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한여, 꼴피미 등의 혐오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어 커지고 있던 것일까요? 이런 남녀 갈등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는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를 이용하는 정치권과 편을 만들어 가르는 사회 분위기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성 관련 무고죄 처벌 수위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어느 정당과 기다렸다는 듯이 이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프레임을 씌우는 반대편 정당. 하지만 그 반대편 정당도 국회,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공천, 관리자 비율을 강제적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목소리를 유발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의 역풍을 맞아 이런 정책을 내는 정당을 대표하는 광역시장, 지자체장 등이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 평등 지수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나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가 진행한 2021년 글로벌 28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0%로 그 수치가 세계 1위였습니다. 이는 61%라고 응답한 2위 인도보다 월등히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갈등을 주제로 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응답은 모두 세계 1위였다는 점입니다. 남녀 갈등을 비롯해서 정치적 갈등, 진보 보수 간 이념적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남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2030 세대 내에 남녀의 충돌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재밌게도 2022년 총선 지지율을 살펴보면 2030 남성의 보수정당 지지율은 58%에서 65%, 여성의 진보정당 지지율은 56%에서 67%로 세대 내 남녀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은 2030 세대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뉴스와 정보에 밝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남녀 갈라치기 행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남녀 갈등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남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진심 어린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갈등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정부조차 젠더주의에 입각한 괴이한 젠더 정책을 폐기하는 행보를 보이는 이때 남성과 여성으로서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되 그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조율하며 이해하는 관점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지 깊게 고민해봐야 합니다.